퇴직금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뜹니다.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꿈꾸며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삶이 기대와는 다르게 돌아가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뭘 놓쳤지? 라는 후회가 밀려오게 되죠. 한 예로 5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던 김상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은퇴 후 첫 1년 동안 자신이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퇴직금은 거의 바닥났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퇴직 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그가 놓쳤던 한 가지, 바로 은퇴 후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 재정적 계획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은퇴 후 삶 준비가 중요하다. 은퇴 후의 삶은 예전처럼 정해진 급여를 받는 일상이 아닙니다. 매달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직장 생활에서 쌓은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첫 자산입니다. 하지만 김상우 씨처럼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계획 없이 소비한다면 그 큰 금액도 예상보다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김상우 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그동안 못 누린 휴식을 즐기고자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유를 부렸죠. 몇 년간 쌓인 피로를 풀겠다는 마음에 이 모든 것이 그리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대형 전자제품 등 소비의 끝을 본 김상우 씨는 결국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퇴직 후 재정 계획.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재정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는 소득 창출의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상우 씨처럼 한 번에 큰 소비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꾸준히 투자하거나 연금과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퇴직 후 재정 관리의 핵심은 분산 투자입니다. 은퇴 후 모든 재정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올인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상우 씨도 처음엔 주식에 몰두했지만 그때의 경험이 그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는 이제 퇴직금의 일부는 고정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적은 위험을 감수하며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저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상장 지수펀드 ETF나 배당주처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추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이선영 씨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하다. 이선영 씨는 50대 중반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 한동안 여행을 즐기며 편안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취업을 시도했지만 이미 60대에 접어든 그녀에게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선영 씨는 은퇴 전 충분히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기대를 했지만 시장의 변화와 자신의 나이를 고려한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박경수 씨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본 이야기. 박경수 씨는 퇴직 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돈을 빨리 불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큰 투자를 했지만 그가 투자한 주식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작은 수익을 얻었지만 결국 시장의 큰 변동성에 휘둘려 퇴직금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박경수 씨는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분산 투자와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미숙 씨 은퇴 후 예상보다 긴 삶을 준비하다. 정미숙 씨는 60세의 은퇴 후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으로 편안하게 지낼 줄 알았지만 은퇴 후 2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그녀는 추가적인 연금과 투자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 씨는 이제 은퇴 후 계획은 10년을 넘어서는 긴 기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의 재정적 준비.
김상우 씨의 경험처럼 퇴직금은 단순히 현재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 축적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 은퇴를 어떻게 활동적인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입니다. 퇴직 후에는 재정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안정적인 수익원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항상 강조합니다. 은퇴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때가 되면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점에서 은퇴 준비를 미리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코 빠른 소비가 은퇴 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죠. 중요한 건 현명한 투자와 재정 관리입니다. 매일 한 걸음씩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퇴직 후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재정적 계획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준비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략과 준비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1. 퇴직금의 분배 현명하게 해야 한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퇴직금의 분배입니다. 5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단숨에 사용하거나 한 곳에 몰아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점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산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5억 원 중 절반인 2.5억 원을 안정적인 투자에 할애하고 나머지 2.5억 원을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에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적인 투자란 상장 지수펀드 ETF나 채권과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큰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례 김상우 씨의 퇴직금 분배 전략. 김상우 씨는 5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을 때 처음엔 그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그 돈을 절반은 안정적인 ETF에 나머지 절반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년 후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ETF의 안정적인 수익 덕분에 그의 자산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식에만 올인했다면 큰 손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2.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한 긴급 자금 확보. 퇴직 후 예상되는 주요 지출 중 하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건강이 빠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나 건강 관련 비용을 대비한 자금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최소 1년치 생활비와 예상되는 의료비를 비상자금으로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팁 비상자금 마련법. 퇴직 후 12년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마련하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씩 사용한다면 최소한 3,600만 원은 비상자금으로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험을 확인하고 치료비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잡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 요양에 대비한 보험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었으니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해 보세요. 사례 박경수 씨의 의료비 대비. 박경수 씨는 퇴직 후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서 치료비로 큰 금액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여유 자금을 비상 자금으로 준비해 놓았기에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가 겪은 금전적인 스트레스는 상상할 수 없었겠죠. 3. 연금 예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 퇴직금과 함께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자산은 바로 연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수령을 미리 예상하지 않거나 연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2020년을 살아가려면 연금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만약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월 50만 원 이하로 수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팁, 연금 수령 전 준비 사항.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연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개인연금을 매월 일정액씩 납부하여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활용도 중요한데 퇴직연금의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 후 첫 몇 년 동안의 생활비를 퇴직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례 정미숙 씨의 연금 준비. 정미숙 씨는 퇴직 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연금 수령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개인연금에 꾸준히 투자해왔고 은퇴 후에는 그 연금이 그녀의 주된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덕분에 정미숙 씨는 퇴직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안정적인 연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죠. 4. 여유 자금으로 소득 창출하기.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소득 창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 완전히 쉬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일부는 은퇴 후에도 적당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 일자리나 프리랜서 작업, 자영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팁, 여유 자금으로 소득 창출. 소규모 자영업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카페나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소규모 창업은 초기 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은퇴 후에도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강의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은퇴 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사례 이선영 씨의 파트타임 일자리. 이선영 씨는 은퇴 후 자신의 취미인 요리를 이용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요리 교실을 열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부족한 수입을 채울 수 있었고 동시에 활동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은퇴 후의 삶, 준비가 전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의 삶은 그저 퇴직금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분배, 비상자금 확보, 연금 준비, 그리고 소득 창출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 모든 준비를 통해 여러분은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불확실한 은퇴 후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